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 이후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 중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자니 경제가 위험하고 집값을 유지시키려 하자니 집값이 계속 폭등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애당초 집값을 적극적으로 잡았어야 하는데 각종 휴호만 하고 집값을 일부러 잡지 않은 결과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였고 글로벌 증시는 보합권에서 맴돌았으며 안전자산인 달러, 금, 은은 소폭 하락 중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집값 난리 났다. 경기위기 막으려고 부동산 폭등? 자, 실질적으로 부산 쪽 지금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가가지고 심각합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쇼를 하고 있네요. 자, 집값 하락시키겠다고 집값 잡는 쇼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하락시키지 않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자,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요? 집값이 계속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이건 이제 신문사 또는 전문가마다 다들 판단이 다를 거예요. 집값이 지금도 오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언제 잡을 것이냐? 왜?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값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 이용한 경제 부양책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즉 원이 클수록 동그라미가 클수록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이유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설사, 언론, 투기 세력 그래요. 집값 폭등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풍부한 자금, 저금리 기조 이것도 집값 투기 세력들이 판을 치는데 일조를 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 지금 부동산은 경제의 일 분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집값을 잡게 되면 경제가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러냐고요? 아주 많아요, 근거는. 자, 부동산 폭등장과 폭락장 상식적 태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태도를 갖나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은 맞아요. 하지만 집값이 많이 빠진 다음에는 집값을 부양해야 합니다. 계속 추락하게 되면 금융위기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하락장에는 올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폭등하려면 내려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리예요. 그런데 끝없이 집값을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끝없이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건 경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은 폭등장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럼 정부는 집값 하락 안정 정책을 써야죠. 그 다음에 언론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하향 안정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투기를 엄청나게 부추기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마치 집값을 폭등시킨 것이냐. 보수 언론 특히 아주 심각하고요. 국민들 보세요. 투자 내 집 마련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돌아올 폭락장에도 본인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투기 세력들 지금 마구잡이로 투기해가지고 재빨리 빠져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폭락장. 이건 이번에는 반대로 가야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시켜 부양책을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집값이 폭락하는데 끝까지 추락하면 안 되니까 언론과 기업은 상승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해야겠죠. 국민은 마찬가지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처럼 폭등장과 폭락장은 완전히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직도 뭐 추경환 부총리가 뭐 그때 당시에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분들이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집값이 하락할 때는 올려야 합니다. 언제적 추경안이에요. 지금은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건 맞아요. 자, 이번에 팩트에 바탕을 둬서 정부는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다. 한마디로. 자, 문화저널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수십 군데 언론이 다 이런 말들을 해요. 특히 진보 언론, 현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지층인 진보 언론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 언론은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을 펴한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자, 왜 그러면 진보 언론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까요? 사실이니까 그래요. 보세요. 앞에선 안정을 위치면서 뒤로는 집값 하락을 막아라 이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홍남기 부동산 부총령이라고 제가 하고 싶지도 않네요. 홍남기. 이 사람은 부동산 시장 불안하면 분양가 상한제 추가 적용 가능. 말만 이렇게 말잔치를 해놓고 무슨 추가 적용. 그리고 추가 적용하면 뭐 집값이 떨어집니까? 다른 제도를 펼쳐야지.
집값 경제 이용, 분상제 추가 이외에 어떤 언급도 없어. 아무 언급이 없잖아요.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찍는데. 문화저널. 자, 오른쪽. 분양가 상한제 신기리로 무주택 달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제 그냥 조금 찔끔 해가지고 무주택자들 누그러뜨리는 게 지금 이 정부의 목표예요. 왜? 부자들 표도 잡아야 하거든. 대출 막아놓고 분양가 후려치기. 가진 자들의 복권방된 주택시장. 사실상 복권방된 주택시장 다름없습니다. 로또 청약. 투기 세력 떠받드는 문정권 부동산 정책. 실질적으로 떠받드는 정책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속뜻, 불로소득 주도 성장.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불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루자. 지금 집값이 그 모양이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은 다주택자 표심. 몇 명이나 준다고 다주택자 때려버려야죠. 그 다음에 분상제 뒤늦게 시행했고요. 진작부터 이것도 시행을 했어야 돼요. 그것도 핀셋 규제 결과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5% 시행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경제 성장 하락을 가속화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상한제 추가 지정을 운운하면서 효과도 없는 공수표를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서민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주택자들 지금 뿔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또 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결코 특정 당이 아닙니다.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이번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신랄합니다. 지금 이번에는 지금 정말 사랑한 것 없는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경실련,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집값 잡을 생각 없다고 비판. 우주 가면 정말 여당 편인 이 두 집단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김현미, 분양가 관리비 지역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 지정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찔끔찔끔 지정하면 뭐예요? 이게 마치 엄포라도 드는 양. 자, 3년간 집값 70% 폭등시켜놓고 말로만 엄포. 그래놓고 선거 나온다고요? X. 자, 지금 현재도 집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11.6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된다라고 지금 경실련 참여연대에서 좀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지금 이번에 나온 11.6 대책은 선거용 대책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것은 전부 토건산업이에요.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산업, 즉 건설 토건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집값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이율 배반적인 거예요. 토건 사업을 버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집값을 잡을 생각이 있겠어요.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지금 투기 세력들을 키우나 보다 이렇게 시장들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산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긁어 모으고 있죠.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 진보 언론도 하나같이. 자, 안재승 칼럼. 들썩이는 집값, 갈팡질팡한 정부. 특히 기재부가 나서면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집값이. 왜 경제도 못 살린 기재부가 왜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합니까? 한겨레 신문. 종이 호랑이린 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 포기, 오마이뉴스. 자,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경향신문마저도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핀셋으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하라. 민중당에서 그렇고요. 김종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처방이다. 정의당에서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한제 핀셋의 저주, 집값 뛰고 매물은 분기 현상이다. 심지어는 지상파는 친정부 성향인데 SBS, CNBC 뉴스에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야당을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부와의 짝사랑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산, 대전, 서울 집값 폭등 방치. 자, 규제에 벗어난 대전, 부산 집값 껑충, 서울 큰손이 싹쓸이. 이쯤 되면 부산 가가지고 투기꾼들 때려잡는 게 정부가 할 일인데 지금 놔놓고 있어요. 왜? 집값 상승으로 경제 부양되잖아요. 기가 막히죠. 관광버스 원정투자의 미분양까지 완판됐어요. 부산이 지금 규제 풀림 불붙은 부산. 부산 섣불리 다 풀었다. 괜히 규제 풀어가지고 서울 투기꾼들이 싹쓸이. 천정부지 솟는 대전 집값. 지금 청주 천안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이 지금 집값 불바다로. 서울 집값 44%, 뭐 44%입니까? 지금 2년간 거의 70% 올랐어, 실질적으로는.
국토부 2년간 시장 안정됐다고 지금 자화자찬. 자, 사례를 봅시다. 강남 수서구 삼성 31평 2013년 5.8억짜리가 자 2019년 생각해보세요. 5.8억이 14.5억. 이거 지금 미친 거 아니나요? 이 부동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남 다 그래요. 현재도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패닉이 오죠. 자, 강동구 명일동 3위 그린 맨션 2차 45평짜리 7.8억이 15억이 뭡니까? 현재도 상승 중이에요. 노원구 상계동 주구 3단지 25평 2.1억짜리가 5.5억. 자,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현재도 상승 중. 과천시 벼랑도 주공 5단 38평 5.8억이 14억. 현재도 상승 중. 지금 신고가 찍고 있고요. 모든 건 호가가 매물입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어마어마한 폭등. 대구 수성구 범어동 정말 가관이에요. 56평. 자, 2010년 6억짜리가 17억. 이거 지금 말입니까? 6억이 17억. 현재도 상승 중. 지금도 못 잡았어요, 대구를. 대전 도령 SK뷰 선수지하철 34평 4억이 9억. 지금도 신고가 중이에요. 신고가 중. 그 다음에 광주 봉선동 한국 아델리움 3차 32평 2017년 5.5억짜리가 12억까지 뛰었는데 그나마 광주 엄청나게 뛰다가 최근 폭락해갖고 6억. 이제 앞으로 얘들도 이런 짝 나요. 그러면 괜히 피해자들만 양성하는 거예요. 폭등 폭락이 반복되면서.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37평 6억이 9억까지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듯 싶더니 다시 지금 폭등 중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지금 난리죠. 서울 강남 지방의 월별 집값 상승 추이. 대전 아주 하늘 고공행진. 지금 부산은 안 나와 있지만 이럽니다. 알았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금 꺾이지 않고 있어요. 5개 광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정부가 집값 폭등시켜가지고 경기 부양을 합니까? 아파트 월가 매매가 지금 강남 쪽 지금 10월 달이에요. 고공행진. 분양가 상한제 했으면 꺾이야 하는데 안 꺾이고 있어요. 서울 평균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스스로 후환 점수. 더 가관인 것은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보세요. 자, 국토부 자체평가, 공시가 현실화함이 공평과세 기반 마련은 또 마련을 뭐예요? 집값 10억씩 띄워놓고 15억씩 띄워놓고 세금 겨우 몇십만 원. 자, 실수요자 중심 주택 안정적 관리. 무슨 지들은 안정적 관리인지 모르겠지만 집값이 배로 뛰어갖고 서민들은 경기도로 쫓겨나. 등록 임대 주택 활성화, 거주 안정성 보장. 세상에 임대주택 활성화시켰다고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부입니까?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데. 신혼부부 청년 특별공급을 늘려주는 주거수준 향상. 지금 꼭지에 다 잡았어요. 청년들. 산하기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 그렇죠. 지금 분양가 엄청 뛰어가지고 일자리 창출 잘 됐겠죠. 자, 이게 다 지금 세무 XX 세무 아닙니까? 외부 평가는 정말 박합니다. 본인들만 이렇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값이 잡히느냐? 또 불안해할까봐 저도 한마디 해야 돼요. 자, 총선까지 계속 올라갈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집값을 잡을지는 이제 봐야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전국 확대해야죠. 그 다음에 주택거래 허가제. 나왔던 말이니까 해야 해요. 그러면 집값 안 올라가요. 종부세 어마무시하게 강화시켜야죠. 보유세 왜 지금 하는 동안 합니까? 폭등시켜야죠. 공시지가 현실화도 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수 언론들이요 정말 아주 치졸합니다. 이제 제가 진보 쪽 욕했으니까 진보 정권을 욕했으니까 보수도 뭐라고 해야죠. 진짜 아주 저런 게 언론인가 할 정도로 나라 망치는 게 보수 언론이에요. 뭐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하지를 않나. 집값 또 폭등하면요 조용해요. 조금 하락하면 마치 막 10억씩 떨어진 양 호들갑 떨고요. 고가주택 양도세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1주택도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지금 뭐 30% 이내인데 더 때려야 돼요. 그래야 투기를 못하죠. 재건축 40년 연장 임대비율 확대하고 또 임대비율도 증가시켜야죠. 전세자금 이거 왜 줍니까? 이거 폐지시키세요. 전세자금. 서민들은 이 전세자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얘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흉이에요. 임대주택 사업, 다주택 누진세,
특히 집이 많은 사람들 임대주택 사업 기간 제한을 두고 그냥 비과세 준 다음에 몇 년 안에 못 팔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진세 때려버려야죠. 근데 본인들 아까 평가한 거 봤죠? 임대주택 사업 그래서 관리하기가 편해졌다고. 분양가 상한제 전 지역으로 확대해야 하고요. 자, 지금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불을 꺼야죠. 근데 불을 끄기는커녕 자,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집값의 불은 끄지 않고 저쪽 멀리 있는 산의 불난 경제 불을 지금 끈다고 오히려 여기는 소방관을 보내지도 않고 그쪽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 말로만 엄포를 놓고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투기꾼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날아다니면서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야말로 부동산 무풍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 집값이 상승 정도만 이어가고 있으므로 지켜보아야 하지만 총선까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부동산 정책을 펴나간다면 결과는 국민들의 매서운 회초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은 여도 야도 아닌 중도적 방송으로 항상 여러분들에게 생산적인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